안녕하세요. 저희는 난청을 청력저하, 난청, 잘 들리지 않는 귀를 자연요법으로 잘 들리게끔 만들어 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난청은 보통 노인성 난청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반인들도 각종 원인으로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여러가지 원인으로 여러가지 종류로 난청 증상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난청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 기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청기를 착용하시기 전에 보청기를 착용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요법으로 난청을 극복하시고 잘 들리는 귀를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자연요법으로 청력을 좋아지게 해드리고 또 그 난청을 극복할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방법은 사실은 일반인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러한 난청에 대한 상식과는 조금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병원에 가시면은 혈액순환제나 뭐 은행잎 추출물이나 뭐 이런 거 드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혈액순환제라든지 은행잎 추출물만으로 이 난청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보다 그 난청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청력을 좋아지게끔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청은 이명증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는 또한 이명증도 난청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게끔 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명증이 있으신 분들도 함께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증이 있다면 난청이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명증을 미리미리 치료하시는 것이 난청을 예방하거나 난청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난청이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 난청이라는 질환이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뭐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뭐 고막에 염증이 있거나 내이도에 염증이 있거나 중이염이 있거나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귀의 해부학적 그림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귀의 해부학적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난청이 잘 치료가 안 되는 원인은 어떤 귀에서 소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소리가 들어올 때 이 소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외이도나 또는 고막이나 또는 내이도에 혹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한다면 치료가 잘 되겠죠. 항생제나 소염제를 드시면 치료가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서 우리의 머리 속으로 운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소리가 우리의 귀를 거쳐서 우리의 두뇌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 소리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신호로 전달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고막을 거쳐서 귀 내부의 조직을 거쳐서 여기서부터는 신경으로 전달이 되시게 됩니다. 자, 신경으로 전달이 돼야지만 우리의 뇌에서는 이와 같은 신경 신호를 받아서 이 소리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신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부터 우리가 난청의 원인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기 선을 그어보고요. 지금 요 이전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 이전의 과정에서 어떤 혹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러한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한다면은 뭐 소염제로 잘 치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신경을 통해서 머릿속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병원에서 좀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상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 뭐 거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달팽이관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난청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신경 부위에서, 이 청각신경 부위에서 이상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신경 기능상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길래 이 신경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느냐, 이 소리의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난청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 우리의 신경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경을 우리가 이 지금 그림으로 신경세포,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죠. 이 뉴런의 그림인데요. 이 뉴런 신경세포가 하나 있으면은 여기는 엑손이라고 하는 이렇게 돌기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돌기를 통해서 신경의 신호가, 소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엑손을 통해서 소리의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소리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지금 요 플러스로 보인 거, 지금 요 마이너스, 지금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금 소리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은 전부 전기 신호로 전달된다, 요 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양전하가 보이고요. 또 여기 많이 음전하와 양전하가 서로 교체되면서 소리의 신호를 전압차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서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많은 음전하가 보이고, 지금 요같이 또 양전하가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리가 머릿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에는 이 전기 신호가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기 신호가 우리의 신경회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은, 즉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취약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러한 전기 신호가 머릿속으로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뇌세포가 지금 뉴런이 여기에 있으면은, 뉴런은 그 세포 안과 밖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기타 여러 가지 이온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그 전기 신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전기 신호가 이동되는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의 청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온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온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요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입니다. 지금 요 칼륨 이온이 우리가 이러한 신경의 소리 신호를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나트륨 이온이 역시 신경 신호를 전달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칼륨 전해질, 그 다음에 나트륨 전해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둘 사이에 너무 균형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서 한쪽이 너무 취약하거나 차이가 많이 있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음신호와 양신호가 제대로 신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는 신경에서의 소리 전달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떻습니까? 그 청력이 떨어지시고 외부의 소리가 우리의 머리에 전달되지 않는 과정, 즉 난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 전기 신호, 요거 이제 그 활동 전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활동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청각신경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려면 이 같은 활동 전이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활동 전이가 이루어지는 요 과정에서 가장 처음에 작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디움 채널인 겁니다. 소디움 채널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디움 채널이 더 많이 열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신경신호가 처음에 이 전달되는 첫 번째 단추가 여기서 이 그래프가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승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상승됐던 그래프에서 다시 하강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활동 전이, 즉 신경신호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소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나트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채널이 일정 부분 이 역할을 해야지만 우리가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포타시움 채널이 또 이 후반부에 가서는 포타시움 채널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이 후반부에 신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소듐은 뭡니까? 우리가 나트륨이 되는 것이고, 포타시움은 뭡니까? 이것이 칼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각 신경에서, 신경회로에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경 전달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이와 같이 나트륨과 또 이와 같이 칼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트륨과 칼륨을 균형 있게 바로 잡고 또 균형을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청각 신경의 기능이 살아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태까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저희는 모발 미네랄 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칼슘과 마그네슘도 전해질로 작용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트륨이 매우 중요한 전해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칼륨 역시 매우 중요한 전해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칼륨이 보면은 좀 이 환자분의 경우 지금 50대 후반 정도의 환자분이신데, 지금 이 환자분께서는 저희 한의원에서 난청으로 치료하시고 이 청각 기능이 지금 2, 3개월 정도 치료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과거에는 이 듣는 귀가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청각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저희가 치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청각이 좋아지신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혈액순환제라든지 도저히 이런 것만으로는 신경 기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료법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환자분은 어떻습니까?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너무나 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환자분의 나트륨은 지나치게 정상치에 비해서, 자, 지금 요 수치가 정상치입니다. 정상치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칼륨은 정상치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칼륨을 분모로 하고 나트륨을 분자로 하는 이러한 NaK 비율은 우리가 신경 기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환자분의 경우 지금 이 그림은 영양소 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영양소 간의 비율이 지금 여기에 있는 비율이 정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낮은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상치는 요 정도에 오셔야 돼요. 정상치는 2.5 정도에 오셔야 되는데 이 환자분이 0.3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매우 정상에 비해서 매우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청력이 떨어지시고 난청 증상이 있으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살펴보면은 요 그림이 나타내는 의미, 이러한 그림이 우리의 청각 기능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소리가 우리의 청각 신경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손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는지, 우리가 요 그림을 이제 이러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트륨의 수치는 좀 올라가게 만들고, 지금 이 칼륨의 수치는 뭐 다소 떨어지시는 게 좋겠죠. 해서 이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정상치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치료의 키포인트가 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소금만 많이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인체에서 이 모발 검사상 나트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금 드신다고 나트륨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 간단한 그림이 아니에요. 자, 이 나트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체에서 이게 나트륨과 칼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나트륨이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트륨만 섭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체의 호르몬 불균형 혹은 호르몬 기능의 저하가 있다면은 호르몬 기능 저하까지 회복시켜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정상화가 된다. 따라서 난청이 치료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저희 한의원에서 말씀드리는 이러한 난청의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법과는 많이 내용이 다른 것이죠.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뭐 혈액순환제라든지 은행잎추출물 드시고 안 되면 보청기를 낀다. 자,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하다 스스로 보청기 사용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청력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스스로 청력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트륨과 칼륨의 수치를 떨어져 있는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만 섭취한다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비율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는 나트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체의 내부적인 기능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려면은 부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신 기능에는 나트륨과 칼륨을 조정하는 이러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신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비타민을 드실 필요가 있고, 또는 한약재로는 인삼, 황기, 감초 등등을 드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고 나트륨과 칼륨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인체에 활성산소가 많은 것이고 염증이 잘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산화제를 섭취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타민도 섭취하셔야 되고 무기질도 여러 가지를 섭취하셔야지 그때야만 비로소 이 나트륨의 수치가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 호르몬 균형을 좋게 해야지만 또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좋아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도스테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 나트륨 칼륨의 비율을 조절하는 작용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금 내용이 번거로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약간의 의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나트륨, 이 환자분의 경우, 모든 환자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자분의 경우에 청력이 떨어지는 건 나트륨 칼륨 비율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서 진찰을 하면서 나트륨 칼륨 비율이 떨어져 있던 것이 키포인트다.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또 이러한 치료법을 저희가 환자분께 제공하면서 지금 난청 증상이 많이 있으셨던 분이신데 2, 3개월 치료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호전되셨다. 청력이 좋아지시고 잘 들리지 않던 것이 잘 들린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난청 환자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또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난청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능 저하 현상이지만은 일종의 노인성 질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인체가 노화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화되는 과정을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난청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극복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우리의 신경기능 나아가서는 우리의 뇌 기능이 향상되는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